영원히 장자권이 박탈이 돼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105세에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9년 전에 야곱 97세에 구입한 그 세겜 땅을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들, 이제 군인들로 쓸 유사시에는 군인들로 쓸 300명 정도 이상을 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가서 세겜 땅에 가서 뭐 천막을 치고 뭘 하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왕들이 보고서 저놈들이 몇 년 전에 이 세겜 성읍 사람들 다 죽이고 간 놈들 아니요? 저놈들이 왜 또 왔어? 아니 먼저 한 700명 800명가 다 죽이고서 떠나서 도망간 놈들이 여기 또 와서 살면서 우리를 죽이고 또 이쪽 세겜 땅이나 우리를 다 차지하려고 또 왔나 보다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연합해서 이제 실제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래서 총 5차례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 젊은 일꾼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겨요. 승리를 해요. 결국 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평화조약에서 전쟁이 영원히 끝나요. 아모리 족속들과 활과 칼로.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자 야곱의 10아들 및 일꾼 300명 이상은 세겜에서 잔류를 하고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5살에 벤자민이 6살에 헤브론의 이삭이 지배로 복귀를 했고 또 그 시기에 야곱이 106세 요셉이 15살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망해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 사망했기 때문에 레아의 사망을 요셉 106세에 직접 매장을 했어요. 막벨라 굴에 직접 매장을 했어요. 세겜에서 야곱의 10 아들들의 야곱의 목축 사업 소식을 요셉을 시켜서 요셉이 16살에 17살 요 2년 동안 그 요셉을 시켜서 야곱의 지상을 전달하고 또 이때부터 요셉은 야곱의 10명 아들들의 그 목축 사업상 잘못된 그런 일들을 다 야곱에게 고자질해서 다 보고를 일일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여러 차례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요셉이 이제 16살에서 17살 될 때 요셉이 16살에서 17살 될 때 그때 이제 그 상황인데 자 여러 차례 죽을 고비의 실전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이때 나이가 21세에서 15세 정도 되는데 21세에서 15세 정도 되는데 요셉이 15살 하여간 아직 나이가 좀 있을 때요. 아들들은 전쟁 아모리 족속과 마지막 전쟁에서 야곱이 105세 요셉이 114세 벤자민이 5세에 이 시기에도 요셉이 14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도 한 번도 출전하지 않고서 라헬의 2명의 남겨진 아들 2명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야곱이 전쟁터로 내보내질 않았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요셉보다 요 나이 한 살 많은 15살 21세에서 15세 진짜 날고 뛰는 요 나이에도 전쟁에 참전해서 싸웠는데 요셉은 한 살 어린데 벤자민하고 참전을 안 했어요. 전쟁에 한 번도 참전 안 했어요. 전쟁에 요셉 14살 벤자민은 한 번도 출전하지 않고 라헬에 남겨진 2 아들로서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26세, 17세, 또 벤자민 7세에서 8세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 그 형들이 잘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 내용으로 요셉이 꿈으로 해서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해서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다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16세에서 17세까지 이렇게 꿈을 꾸는 요셉. 그 다음에 자 결국은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데 야곱이 108세에 요셉이 17세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형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10년 이상을 고생하다가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머지는 창세기는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야곱이 130세에 요셉이 39세에 벤자민이 30세에 이집트를 이주하는 야곱의 일가 70명이 이집트를 이주하는 게 1656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야곱이 120세 때에 요게 이제 120세 때 이삭이 사망하고 야곱이 120세 때 요셉이 29세로 아직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에 이삭이 사망해서 막벨라구에 매장이 됐다. 자, 요셉이 요 시기 동안에 41년 동안 총리로서 통치했다. 요 기간 41년 동안 이미 요셉의 형들은 다 이집트에 왔을 때요. 요 기간이 자 1664년 야곱이 122세 에서가 100 그 전에 한참 전에 사건인데 요것도 요셉이 아직 30살이 되기 전 이삭의 유산 분할 상속권 유산 정리 상속 문서를 기록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들을 선택했고 에서는 이삭이 남긴 돈, 보물, 동산, 가축들, 자관, 돈이 되는 거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 당장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유산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삭의 유산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56년에 야곱이 130세, 요셉이 39세, 이때 12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이주했다. 1656년.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 총리 요셉이 56세, 에서가 147세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장례식 막벨라 구를 막고 서가지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에서의 후손 40명이 사망했고 에서가 그 자리에서 피살했다. 에서까지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피살, 전쟁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71세까지 이집트 그때 초창기에 41년 동안 통치할 때 이집트 왕이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2차 통치할 때 요셉이 71세에서 110세까지 약 39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의 아들이 법적 아버지로 플러스 총리로 39년 동안 추가 통치를 했다. 자, 왕이 죽기 전에 파라오 왕의 유언으로 이미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라오 왕의 아들은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아들의 자연사 기록이 야살의 책에 정해져 있는데 요 시기에 요셉이 110세로 제일 먼저 사망했다. 또 요 시기에 스불론이 사망했고 스불론 둘 번째 사망했고 또 시몬이 사망했고 루벤이 사망했고
단이 사망했고, 이사갈이 사망했고, 아셀이 사망했고, 갓이 사망했고, 유다가 사망했고, 납달리가 사망했고, 레이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레이가 137세로 사망해서 1563년도에 이집트 이주한 지 93년이 지났을 때 레이가 137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1563년 그 이후에 1526년 약 뭐 한 40년이 안 되는 그 후에 모세가 출생하는데 레이가 사망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40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7년 정도 됐을 때 모세가 출생하는데, 자, 모세의 출생,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시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 그러니까 아들 3명은 이제 이집트 이주 전에 출생해서 이주자 명단 70인 명단에 들어있는데, 이집트에 들어와서 출생한 네 번째 딸 요게벳은 그 명단이 없어요. 이주자 명단에 요게벳은 없어요. 왜? 이집트 들어와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이 나이가 126세 때, 그러면은 이집트 이주한 지 126년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126세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이 사람은 이주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고핫의 아들 장남 아므란, 이 사람도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137세로 사망했다는 그 나이는 적혀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요게벳이 조카 아므람하고 혼인을 해요. 그래서 레위가 137세로 사망했는데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해요. 126세에 혼인했지만 그 위에 이제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그래서 미리암 아론을 출생한 다음에 모세를 요게벳 130세에 모세를 출산한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한다. 그래서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으니까 130년, 그 다음에 모세가 80세 출애굽했으니까 80년에서 2개 더하면 210년, 210년 만에 출애굽한다. 210년이라는 것은 이집트 이주한 이후에 130년 플러스 80년에서 210년 만에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126세, 이 요게벳이 혼인한 연도예요. 아므람과 혼인을 했다. 자, 출애굽기에 6장의 18절, 6장의 20절, 그래, 출애굽기 6장 20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동생, 그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민수기 26장의 59절, 또 역대상 6의 3에 나오는 거예요. 혼인했어요. 그래서 아므람의 친아버지 레위의 둘째 아들 레위의 네 번째 딸, 결국 레위의 네 번째 딸 고모 요게벳 126세가 되었을 때 혼인을 했다. 그러면은 요게벳 고모는 126세에 나이가 더 어린 조카, 나이가 훨씬 어린, 뭐 조금 어린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는 조카하고 혼인해서 남편 아므람과 혼인했다. 조카 남편 아브람과 혼인했다. 이때 당시에 요게벳은 126세. 아므람의 나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는데, 이 고모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한참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면 과거에 노아의 혼인이 있었네. 노아의 혼인. 이런 혼인 상황은 홍수 이전에 노아가 혼인할 때에 노아가 498세에
노아가 498세. 왜 그러냐면 요 때에 이미 야훼가 이제 홍수로서 멸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고 120년이 그 유예 기간을 주는데 120년 유예 기간 동안에 노아가 498세가 됐을 때 이제 혼인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혼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120년이 지나면 다 물에 홍수에 다 죽을 판인데 왜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노아도 결혼을 안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에녹의 딸 나아마하고 혼인했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노아가 498세, 에녹의 딸 나아마의 나이가 580세. 그러니까 580세 먹은 부인을 맞이해서 혼인한 거예요. 남편은 498세, 부인은 나아마 580세.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혼인하는 여자는 나이가 더 많은 82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여자가 나이가 많은 580세.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건 없죠. 580세까지 사는 사람도 없지만 이런 할머니를 누가 데리고 살아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혼인해서 여자가 훨씬 더 많은 82년이나 많은 나이 차이에도 혼인을 했고 또 그 4년 혼인 후에 4년 후에 노아가 502세 때 홍수 이전이에요. 노아가 500살이 넘었을 때 나아마가 584세에 둘째 아들 셈을 출생했어요. 왜 셈이 나왔냐? 그 앞에 있지만 여기 둘째 아들 셈.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벳이 127세 미리암을 출생했고 이 당시는 7개월이면 출산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이 128세 아론을 출생했고 요게벳이 130세 모세가 출생했다. 이 미리암이 여기하고 3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미리암이 예언을 해요. 야훼의 뜻으로 미리암이 예언해. 왜? 모세가 출생하고 출애굽할 거다는 그런 얘기를 예언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를 낳기 위해서 요게벳을 다시 들판에 나가 있는 아론도 이렇게 해서 들판에 나가 있는 이 사람 중에서 아론은 안 데려오고 요게벳만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잠자를 해가지고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자, 1523년 모세의 왕궁에서 양자 생활. 나머지 모세가 어떻게 해서 뭐 강가에 나일강가에 버려져서 또 왕궁에 공주가 와서 모세를 이제 데려갔다는 그 얘기들, 그 장색에 잘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모세가 3세쯤 됐을 때 왕궁에 양자 생활하면서 왕의 왕관을 벗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 어린 애가 왕의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써요. 그래서 어린 모세가 재판을 거쳐서 재판에서 잘못되면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야훼의 수호천사가 이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린 모세 3살짜리 어린 모세 생명을 구해요. 이 내용은 창세기는 없지만 야사렛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모세 어린 3살짜리 입에 넣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야훼께 말하기를 나는 입이 아직 뭐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야, 내 형 아론이 모세 대변자로 하면 된다. 모세 말 잘하는 거 이미 안다. 너는 말을 못해도. 이렇게 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를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야사렛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모세 15살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줬다.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18세에 이집트인이 이제 이스라엘 부녀자를 강간하고 납치하고 또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이집트 왕이 알아가지고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야훼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 국경 밖으로 도망갔다, 피신했다. 왕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이제 피신을 했어요. 자, 결국 이집트 왕하고 이 모세는 18살, 양자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 노예로 생활하는데 이놈만 왕궁에 들어와서 사니까 왕의 눈에는 잘못하면 이제 이놈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처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집트 경계 밖에 있는 구스의 키키아누스 왕의 군대 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9년 동안 이 군인들하고 그냥 동고동락해서 그냥 군인들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키키아누스인데 키키아누스가 아파서 사망을 했어요. 병사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9년이 지났을 때 27세에 구스 사람들이 모세를 야 우리 통치자가 되어주셔 해가지고 이집트 동쪽의 국경에 거주하는 구스인들, 현재 이디오피아 지역이 구스가 아닌 가나안 이집트의 경계, 동쪽 경계, 이집트의 동북쪽의 경계 거주자, 가나안 땅의 경계 거주자 구스인들의 공동체의 통치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만 명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봤어요. 자, 모세가 27세부터 66세까지 요 시기에 구스의 통치자로 40년 동안 지냈어요. 모세가 함의 후손 구스인들이 마련해준 자기네 수령 통치자의 이렇게 전 왕 키키아누스의 왕의 왕비 아도니아라는 여자를 이 모세한테 줬는데 모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키키아누스의 왕비 아도니아 왕비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비 아도니아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와 야훼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에요. 함의 후손과 혼인하지 말라는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언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모세가 두려워서 모세는 셈의 후손이고 신앙 믿음이 이제 있는데 이 야훼의 신앙이니까 그래서 함의 후손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왕비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혼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명예 퇴출이 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셈의 후손, 다음에 함의 후손하고 다르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가나안 그 공동체에서 명예 퇴출된 거예요. 자, 요 시기에 모세가 5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해서 팔레스타인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돈을 주려고 이제 돈을 주고 서서 소를 사서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구매 실패를 해서 강제로 그 가축들을 강탈해서 뺏으려고 하다가 가드 사람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아브람 지파 3만 명이 전멸을 해요. 아직 야훼가 인정하지 않은 출애굽을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이때가 모세가 50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직 모세가 여기를 인도하려면 80세에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 시간이 되기 전에 임의로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결국 모세가 구스에서 명예퇴진한 그 시기가 66세, 모세가 66세 이집트 파라옹이 아직 생존해 있어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가지 못하고 함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7명을 도와줬다. 그래서 모세가 요 나이에 10년 동안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모세를 보호차 감옥 생활 10년 동안 모세를 그냥 감옥에 가뒀어요. 왜? 모세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의 왕이 찾는다 하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지 또 여기서부터 또 명태를 했다고 그러지만 명태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장관 또 혹시
추격해서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루엘의 집에 모세를 보호차 10년 동안 가뒀어요. 이때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어요. 야사르 책에는 이렇게는 욥기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모세 이렇게 보고 또 위에 보면 욥기에 관한 그 하나님의 회의하는 장면이 욥기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 욥기는 희곡이거든요. 희곡. 그거를 기록했다. 모세는 왕궁에서 18살까지 교육을 받게 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다 잘 알아요. 뭐 말을 하든 뭐든 잘 알아요. 말이 좀 서툴기만 하지 그 글자나 뭐나 다 잘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자, 이집트를 가기 전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문둥병으로 이제 사망을 해서 더 이상 모세가 두려운 게 없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75세 이제 나와가지고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십보라 3년 동안 모세 아들들 채생하고 루엘의 목동 생활, 그러니까 목축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78세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갔다. 왜?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간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쫓아갈 때 아내 십보라가 따라가고 장남이 따라갔는데 피해 남편이라고 모세 아내 십보라가 장남을 이제 할례하는 게 1448년 2년 전에 출애굽하기 2년 전에 자 시내산 호렙산에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아론이 79세를 만났다. 아론이 마중 나와서 모세의 가족을 만났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그 따라온 이 십보라하고 이 아이들 2명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족속이 아닌데 함의 조선 미디안 연자라는 걸 알고서 강권을 해가지고 미디안 장인의 루엘 집으로 귀가를 시켰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강권해서 모세가 동의해서 자기 처하고 2 아들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데 너 피해 남편 뭐하고 싸움하고 돌아서가지고 그냥 가버렸나 하는 것을 이제 추정한데 추정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모세형 아론이 강권을 해가지고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그 2 아들이 미디안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 출애굽을 위한 모세 78세 또 아론이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을 한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면담도 있었고 출애굽을 요구하고 왕이 승인을 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사망에 왕의 아들 장까지 다 포함해서 요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이 이제 긴급히 허가가 나죠. 출애굽 모세가 80세, 아론이 82세, 미리암이 83세 다 이렇게 긴급히 야밤에 출애굽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 40년이 지났을 때 요 시기에 아론이 사망하고 미리암이 사망했다. 또 모세가 사망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의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80세에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에 요셉의 뼈를 해골을 이장했다. 창세기 48장의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78년 요거는 이제 그 요셉의 뼈가 이장된 거라고. 1378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망을 했고 110세로 딥나스 세락에 매장이 됐다. 이스라엘에서 28년간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자기 조상의 뼈를 배당된 각 지파의 이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 이제 요셉은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된 거고, 그 아들들 뼈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벤, 갓은 요단 이편 로미아에, 시몬과 레위는 마우다에, 유다는 베들레헴의 맞은편 벤자민 성읍에, 이사갈과 수볼론 시돈 땅에, 다는 에시타엘에, 납달과 아셀은 가데스 납달리에, 벤자민의 뼈는 예루살렘에 이장했다는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 조상들, 각 지파별 조상들의 뼈를 이장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사망해서 에브람산에 매장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의 거의 중요한 부분이 다 끝나는 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